뚜쿨 괜찮으시겠어요? 정말 인기가 많은가 봐. 3,000원? 사야죠. 5,000원? 갈아탑시다 모두. 전국적으로 품절이라 진짜 멀리까지 가서 구해왔어. 개 좋은데요? 품절 되기 전에 빨리 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 첫 번째로 준비한 프로젝트 영상을 공개를 해볼 건데요. 제가 작년 말에 미샤 원 브랜드를 다시 하면서 올리브영 독점 체제를 좀 어떻게 해보자, 이런 취지의 영상을 올렸는데 굉장히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어서 기획해본 시리즈입니다. 올리브영이 이 뷰티판을 잠식한 지 벌써 몇 년입니까? 아주 독점이에요. 그런데 올리브영 독점 체제에 반기를 드는 두 회사가 있었으니 쿠팡과 다이소입니다. 특히 다이소 같은 경우는 전국 1,500개 매장을 발판 삼아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었어요. 자, 원래 다이소 화장품 하면 약간 뭔가 처음 보는 브랜드라서 사기가 좀 힘들죠? 근데 그런 다이소가 2022년 로드샵 1티어 브랜드 네이처 리퍼블릭과 함께 다이소 독점 브랜드 식물원이라는 브랜드를 리런칭했어요. 그리고 최저가 무려 500원부터 팔기 시작한 거예요. 꾸준히 화장품을 잘 만들고 있었던 네이처 리퍼블릭이 품질 보증을 서고 다이소가 가격 보증을 서니 아주 고품질의 아주 미친 듯한 가성비의 화장품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소는 이 붐을 발판 삼아 어퓨, 더샘, 투쿨, 클리오 같은 인싸 로드샵들과 계속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은 기사에서는 다이소는 앞으로 올리브영을 대적할 Z세대의 뷰티 성지가 될 것이다. 저는 Z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다이소와 콜라보를 진행한 다이소 한정 브랜드들의 제품들을 싹 다 리뷰해 보면서 이 제품 진짜 사야 된다, 이 제품은 nope, 이런 것들을 보고 도대체 그 브랜드가 왜 이 제품을 만들었을까, 저는 보이더라고요. 저랑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콜라보판의 기원부터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네이처 리퍼블릭의 독점 브랜드 식물원입니다. 네이처 하면 독보적으로 떠오르는 제품보다는 그때그때 한 시즌 한 시즌 인기몰이를 했던 제품들이 기억이 나요. 제품 라인업은 주로 기초 쪽에 포지션이 되어 있어요. 병풀, 비타민, 발효콩 등등의 3가지 성분을 메인으로 마스크, 토너, 에센스 등이 나와 있고요. 허브트리라고 하는 옴므 라인과 플로라라는 베이스 라인이 있습니다. 제가 고른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트 마스크입니다. 이미 사용해버리긴 했는데 다른 걸 떠나서 가격 대비 시트가 피부에 굉장히 잘 붙는 게 얇은 재질이라 사용감이 좋았지만 이 성분 목록에 있는 비타민 병풀에 대한 효능은 믿지 않겠습니다. 너무 조금 들어가 있고요. 다만 보습의 역할은 충실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00원이면 살만하죠. 다음은 유명하다는 병풀 토너를 볼 건데요. 가격과 용량이 엄청나니까 볼 거는 성분이네요. 정제수 다음 병풀 5만 ppm, 다이프로필렌, 글리세린, 프로판디올, 헥산디올 상위 성분 모두 화장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건 병풀 때문에 산다기보다는 그냥 화장수 토너를 5,000원에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 있죠? 다만 티트리 오일이랑 에탄올 때문인지 사용감이 좀 화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특유의 티트리 향이 과할 정도로 진하게 느껴져서 개인적으로는 별로였습니다. 다음은 발효콩 앰플이에요. 발효콩 라인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메인 성분은 의외로 보습제 다음으로 마카넛 오일과 올리브 오일, 주로 유분 보습 성분 위주로 레시피가 되어 있어요. 락토바실러스 콩 추출 여과물은 확실히 컨셉 성분 1000ppm밖에 안 들어있고요. 전체의 단 0.1%입니다. 발리는 건 굉장히 라이트했는데 오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날까지 끈적함이 좀 오래가는 편입니다. 화장 전 사용은 비추하고요. 파데 밀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역시나 향료는 너무 세네요. 다음은 감귤 비타 크림입니다. 비타민 라인에서 나온 크림이고요. 앰플과 구조가 비슷해요. 보습과 관련된 저렴하고 많이 쓰이는 성분들을 썼어요. 귤껍질 추출물은 단 0.1%. 사용감은 지속력은 높지 않지만 단순 수분감이 괜찮았는데 향이 퐁퐁 냄새가 나요. 세제. 5,000원이라는 가격이 모든 걸 쉴드 칠 수 있겠지만 굳이 이 정도의 효능을 위해서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차라리 팩을 10장 살래요. 자, 식물원의 베이스 라인 플로라입니다. 정말 인기가 많은 건지 무려 제가 경기도 어디 이천까지 가서 구해와야 할 정도로 품귀 현상이 일어났어요. 일단 장점은 사용감이 정말 좋았어요. 베이스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커버력과 밀착력, 그리고 지속력 면에서는 각각 9, 9, 7점을 주고 싶었죠. 다만 컬러는 좀 많이 텁텁해서 낮은 점수. 건조하지 않은 표현력은 컨실러보다는 비비크림이 좋았습니다. 사용감 면에서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급할 때 사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볼 브랜드는 입큰입니다. 입큰도 원래 있는 브랜드인 거 아시죠? 무려 99년도에 창립된 브랜드라고 합니다. 혹시 이 진동 파운데이션 기억 안 나세요? 2012년쯤에 진짜 홈쇼핑에서 유행했었는데, 입큰은 베이스 제품 중에서도 특히 팩트로 한가닥 하던 브랜드예요.
그 중에서도 브랜드 초창기부터 메인으로 가져갔던 퍼퓸 파우더 팩트, 요거 잘 기억하고 있을게요. 이번에 다이소랑은 작년 5월 퍼스널 코렉팅 라인을 런칭을 했습니다. 전부 코스맥스 제조사로 제조사 보증 깔고 가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라이머 3종을 볼게요. 포어, 수분, 톤업으로 기능별로 준비했네요. 톤업과 모이스처는 기대 이상. 특히 톤업 제품이 굉장히 수분감 있게 발려서 화이트 얼룩이 지지 않고 골고루 잘 펴발립니다. 그러나 포어 제품은 단독으로 쓰면 기존 포어 프라이머랑 다를 게 없다고 느꼈는데 실제로 파데를 위에 올려보니까 살짝 기능상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요건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톤 코렉팅 베이스 2종입니다. 파데 전 코렉팅을 해주면서 수분, 밀착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분목이죠. 색 보정은 쏘쏘, 제형은 평범. 둘 다 흰기가 좀 많아서 얼굴이 밝은 분들께 맞고요. 제형은 좀 무거운 편이라 양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끈끈하고 도톰하게 발리는 편. 다음은 팩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코렉팅 블러 팩트, 라벤더와 그린이죠. 퍼스널 컬러 트렌드에 맞게 출시된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파우더까지는 굳이 색깔로 써야 하나 싶은 생각이 살짝 있거든요. 그런데 파데로도 가려지지 않는 붉은 부분이나 누런 부분에 하이라이터 대용으로 쓸만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발색은 거의 기대하면 안 되고 제형은 꽤 건조한 편입니다. 커버력은 없고요. 다음은 입큰의 시그니처 퍼퓸 파우더 팩트입니다. 확실히 블러 팩트보다는 두께가 있고 커버력이 살짝 있어요.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잘 만들긴 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23호가 좀 텁텁하네요. 밀착력은 퍼프보다는 브러쉬로 바르는 게 훨씬 좋고요. 요 보송이 퍼프는 살짝 밀리더라고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더샘이 작년 9월 다이소와 함께 런칭한 브랜드 드롭비입니다. 더샘은 2010년 로드샵 3세대로 좀 늦게 합류를 했지만 특히 컨실러 분야에서 로드샵 레전드 오브 히스토리를 만든 브랜드죠. 그리고 나서 재작년 이 39 팔레트로 다시 한번 컨실러 왕의 귀환을 보여준 브랜드고요. 다이소와는 작년 9월 기초 라인을 깔아주고 10월에 드롭비 컬러즈라는 베이스 라인을 런칭을 했어요. 컨실러 맛집 더샘은 타이틀에 맞게 6종의 컨실러와 4개의 파운데이션을 보여줍니다. 잘 만들긴 하되 그래도 더샘보다는 좀 덜하게 만들어야 되는 천재 컨실러 기획자의 고뇌가 보이는 느낌이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기본형, 더샘의 1세대 컨실러가 떠오르는 형태의 커버픽 컨실러입니다. 너무 묽지도 너무 건조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되직함에 따라오는 밀착력, 거기에 9번 정도 레이어링해도 무너지지 않았고요. 다만 3번째부터는 살짝 뭉치더라고요. 1호는 괜찮은데 2호는 좀 붉고 획기가 있었거든요. 보통 어두운 컬러 잘 만드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3,000원이죠. 다 용서됩니다. 한마디로 이건 2013년의 더샘 컨실러예요. 자, 다음은 같은 사이즈, 같은 가격의 컬러픽 컨실러 2개입니다. 기본색인 그린과 피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딱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 더샘 컨실러의 완성도 한 80%에서 멈춰있는 느낌이에요. 제형은 조금 덜 촉촉하고 시간이 지나면 좀 건조해져서 수정 화장은 어려운 걸 느꼈습니다. 저는 39 팔렛이 워낙 잘 나온 레전드라고 생각을 해서 화장 고수라면 비추천. 그렇지만 처음 컬러 코렉팅을 시도해보는 분이라면 베스트입니다. 다음은 커버픽 컨실러 펜슬인데요. 요거는 그냥 구색 맞추기였던 느낌 살짝 있어요. 딱 점을 가려보고 아 이건 안 되겠구나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펜슬은 제형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특히 파데 위에 이제 펜슬을 쓰려면 파데를 긁어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파우더리한 느낌도 중요하고 커버력도 중요한데 얘는 좀 끈적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맨 얼굴에 올리는 거 아니면 파데 위에는 못 쓰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파운데이션 2종입니다. 워터픽과 커버픽 두 가지 제형으로 두 가지 색이 출시되었네요. 일단 워터픽은 마무리감이 굉장히 반짝거리고 그 반짝거림이 꽤 오래가지만 밀착력이 좀 부족한 느낌이고, 커버픽 파데 역시 커버력을 주제로 만든 건 알겠는데 이게 밀착력이 좀 부족해서 2번, 3번 레이어링하고 시간이 지나면 모공에 살짝 끼는 느낌이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파데는 싸게 잘 만들기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굳이 비교하면 얘네보다는 식물원 파데가 나은 느낌? 다음은 드디어 태그입니다. 무려 다이소 매대 최상단에 DP되어 있더라고요. 태그는 2023년 9월 쉐딩으로 유명한 우리의 투쿨포스쿨이 다이소 독점 브랜드로 만든 브랜드예요. 생각보다 가지수도 되게 많고 겉에서 보는 외색도 예쁜 것 같아서 다 구매했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리뷰해볼까요? 자, 먼저 듀얼 멀티 쉐딩입니다. 투쿨 괜찮으시겠어요? 개 좋은데요? 쉐딩은 투쿨의 자존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컬러를 만드셨는데요. 특징은 제형이 꽤 물러서 발색이 아주 잘 된다는 거예요. 브러쉬가 그리는 그대로 보일 정도라서 실제로는 블렌딩을 좀 잘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투쿨의 오리지널 쉐딩은 제형이 딱 적당해서 브러쉬를 대충 발라도 얼룩지지 않는 차이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컬러도 투쿨 오리지널이 조금 더 세련된 올리브빛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좀 더 단순해요. 그러나 5,000원의 쉐딩 강추입니다. 다음은 멀티 컨투어 스틱입니다. 눈, 코, 입 어느 곳이든 컨투어링 하기 편한 제품이죠. 컬러는 좋아요. 1호는 좀 밝은 감이 있지만 1, 2, 3호 모두 뮤트한 저채도 그림자를 만들기에 딱이었습니다. 보통 쉐딩 펜슬로 쓰려면 이렇게 문질렀을 때 파우더리하게 번져야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쉐딩이라기보단 조금 더 립에 가깝게 픽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력이 좋은 건 있지만 얼룩이 질 수 있다. 그게 특징입니다. 저는 립 전용으로 쓸 것 같아요. 다음은 패키지만 봐도 컬러가 좋을 것 같은 브로우 3종입니다. 역시나 컬러 3개 다 아주 좋습니다. 이 너무 붉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적당한 채도의 브라운들 다이소에서요? 근데 저는 뚜껑 열고 또 놀랐어요. 이 얇은 삼각 사선 팁을 3,000원에 팔 줄이야. 이거 굉장히 신상 패키지거든요. 제형은 롬앤의 아이브로우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살짝 끈적한 터치감이 있는데 지속력은 좋겠지만 블렌딩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3,000원이면 일부러 가서 찾아서 사야 돼요. 요거는 인정. 다음은 2가지 색의 픽싱 브로우 카라. 마찬가지로 컬러 굉장히 기대됩니다. 기대만큼 좋았고요. 디테일하게는 1호는 거의 그레이에 가까운 브라운이고 2호는 살짝 붉은빛이 도는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1호가 쿨톤 분들에게 맞고 2호는 웜톤입니다. 픽싱력이 굉장히 좋아서 털 자체에 잘 묻기도 하고 지속력도 좋았고요. 5,000원 갈아탑시다 모두. 네. 다음은 슬림핏 아이라이너입니다. 이건요 투쿨의 자비입니다. Mercy. 일단 아이라이너 패키지 있잖아요. 이 얇은 사원용의 사선 패키지 요거 굉장히 잘 만든 패키지예요. 중요했던 픽싱력도 기존 투쿨의 그 노란색 아이라이너에 비해서는 80% 정도에 그치지만 가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야 되는 가격입니다. 너무 좋아. 3개 사도 10,000원이 안 돼요. 품절되기 전에 빨리 구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쿠션을 한번 볼까요? 투쿨이 쿠션을 못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두 쿠션 모두 굉장히 컬러가 좋습니다. 앞에 나온 비비나 파데랑 비교해도 되게 맑은 느낌 보이죠? 밀착력 좋고 특히 듀이는 커버력과 질감 둘 다 잘 잡았고 2호 컬러 딱 23호가 쓰기 좋네요. 다크닝도 그닥 심하지 않지만 굳이 다크닝 계산했을 때는 1호도 추천합니다. 특히 듀이 쿠션은 전반적으로 옐로우빛이 아닌 핑크빛으로 언더톤이 깔려있기 때문에 쿨톤병 걸린 사람께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은 쉐딩 제품과 같은 팔레트에 담긴 블러셔 하이라이터입니다. 사실 발색이나 제형이 아주 특이해 보이진 않았는데요. 무난하게 배치한 느낌? 그러나 블러쉬 하나, 하이라이터 하나 합쳐서 5,000원이라니 사야죠. 다음은 클리오의 작품 트윙클 팝입니다. 트윙클 팝은 다이소를 위해 만든 건 아니고 2020년쯤에 가성비 브랜드로 기획되어서 클럽 클리오 홈페이지에서 팔던 브랜드였어요. 근데 정말 인기가 많은가 봐. 제가 서울 시내 다이소를 다 돌아봤는 데도 없어서 지방까지 멀리 가서 공수해온 제품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대표 상품부터 볼게요. 저도 한 몇 년 전에 시딩으로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팥에 들어있는 젤 형태의 글리터입니다. 면봉이나 핀셋만 있다면 원하는 만큼 원하는 양을 바르기도 쉬운데 막상 도구가 없으면 또 사용하기 힘들어서 호불호가 갈리는 패키지죠. 다음은 스파클링 아이스틱 3, 4, 5, 6 간신히 구했습니다. 젤 글리터를 오븐에 넣고 굽는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물은 고체 형태로 색연필만한 두께라서 눈 앞머리나 언더 애교살에 바르기 딱 좋은 사이즈죠. 가격은 3,000원이라니요. 사야죠. 다음은 펜슬인데 팁 사이즈가 좀 작아진 형태의 젤 펜슬 라이너입니다. 대부분의 매장에서 1, 2호만 팔고 있고 진짜 궁금했던 3, 4, 5, 6호는 거의 다 품절이라서 어렵게 구했어요. 그리고 노력한 만큼 컬러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세련돼요. 미세한 쉬머나 미세한 글리터가 들어있어서 1, 2호 기본 색깔이랑은 완전 다르고요. 이런 걸로 역시나 눈 앞머리, 애교살 등등등 굉장히 디테일하게 화장 퀄리티를 올리기에 좋은 제품들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스카라입니다. 총 4가지 종류로 영양제, 픽서, 블랙, 브라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스카라는 물론 사용감이 제일 중요하겠죠? 실제로 굉장히 매트하고 가벼운 제형의 용액이 들어있어요. 파이버도 꽤 많이 보여서 속눈썹이 길고 가볍게 컬링이 되고요. 솔 모양은 촘촘하진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가벼워서 컬 지속력이 아주 좋더라고요. 다만 용액이 별로 없는 느낌, 금방 굳을 것 같은 느낌 뭔지 아세요? 근데 마스카라는 사실 1만 원 언더로 좋은 제품이 시중에 꽤 있어서 얘는 약간 경쟁력이 떨어지네요. 다음은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총 6가지가 나왔는데 제일 핫한 6호만 못 구했어요. 코랄, 핑크, 브라운, 로즈 등으로 기본적으로 인기 많은 컬러들이 구성되어 있고 살구와 핑크 소다는 글리터가 가득 들어간 웜쿨 팔레트이네요. 섀도우는 뭐 의외로 저렴한 것들 많아서 다이소에 가서라도 사고 싶다 이런 건 없었어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립 펜슬입니다. 드롭비의 컨투어 스틱과는 살짝 겹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좀 더 립 위주의 색깔들로 구성한 게 보여요. 제형 또한 순간적으로 픽싱 잘 돼서 립에 지속력 올리기 좋았고요. 다만 컬러는 좀 평범해 보입니다. 셋 중에서는 3호가 급할 때 쉐딩으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대박 가성비 퓨어 글래스 틴트입니다. 촉촉하고 무난무난한 컬러인데 나쁘지 않아서 이 정도에 3,000원이면 정말 진짜 가성비다 싶어요. 다만 입술에 틴트처럼 지속력을 오래 주는 건 아니고 투명하고 촉촉한 느낌이 강해서 탑코트 느낌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클리오의 트윙클 팝을 한번 싹 둘러봤는데요. 지속력도 괜찮고 앞으로 어떤 제품을 또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초초스랩입니다. 초초스랩은 1세대 메이크업 아티스트 조성아 선생님이 2012년에 론칭한 조성아 투투 브랜드의 시스터 브랜드인데요. 21년 중순쯤에 만들어져서 22년 다이소에 들어갔습니다. 공홈에서도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다이소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요. 다양한 제품군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제품은 베이스 톤캡처 크림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톤업 크림이에요. 핑크와 블루 둘 다 밝은 흰빛을 내고 있는데 블루가 좀 더 독특해 보여서 구매했습니다. 굉장히 수분감 있게 발리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톤업을 해주고 건조하지가 않아요. 중고등학생 분들께 추천하고 싶네요. 다음은 두 종류의 베이스를 볼 거예요. 커버 캡처 쿠션과 커버 캡처 파운데이션입니다. 파데부터 볼게요. 좀 어둡게 나온 느낌? 그리고 1호랑 2호의 밝기 차이가 좀 큰 느낌입니다. 1호는 22, 23호한테 추천하고 싶고 2호는 25, 28호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특히 1호 같은 경우는 화사한 핑크 베이지 느낌이 오래 지속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쿠션 1, 2호는 각각 파데 1, 2호보다 조금 더 밝게 발색이 시작이 되는데 다크닝이 좀 있네요. 요거는 2호가 잘 나온 것 같아요. 23호 분들께 강추하고요. 촉촉한 밀착력은 쿠션 쪽이 조금 더 우수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브로우입니다. 두 가지 컬러 모두 구매해봤는데요. 제형이 생각 이상으로 좋아요. 너무 끈적하거나 딱딱하지 않은 적당한 되직함으로 맨 얼굴에도 화장 위에도 정말 잘 그려졌어요. 컬러는 둘 다 어두운 편이라 저같이 밝은 머리 말고 내추럴 헤어에 맞을 것 같고요. 1호는 살짝 붉은기 있는 거 참고해주세요. 3,000원? 사야죠. 다음은 브러쉬 펜 라이너 블랙입니다.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알맹이가 들어있는데 생각보다 발색은 균일하지 못한 편이에요. 약간 수채화 물감처럼 덧발라서 강약을 조절해야 하는 느낌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긴 좀 어려워하는 펜입니다. 그리고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잘 말리는 것 같아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촉촉한 붓펜을 사고 싶네요. 다음은 3,000원대 싱글 아이섀도우입니다. 두 가지 색을 구해봤는데요. 컬러가 워낙에 무난해서 두 가지 색은 굳이 뭐 사야 된다라는 느낌은 없었고 차라리 좀 독특한 포인트 컬러가 있으면 경쟁력 있을 뻔? 이런 색들은 급할 때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스위치온 글리터입니다. 인기가 많은 1번, 2번 구매를 했고요. 이 제품이 전국적으로 품절이라 진짜 멀리까지 가서 구해왔어. 이건 진짜 인기가 많나 봐요. 두 제품 모두 솜방망이 모양의 팁을 가지고 있고 메탈샷은 실버 화이트 계열의 자글자글한 펄이고 오로라샷은 오팔 컬러로 큰 청키한 글리터가 들어있어요. 3,000원이면 사야죠. 급할 때 클럽 가기 전에 눈 밑에 뭐 바를 때 딱 쓰기가 좋아. 용량도 엄청나고 단점은 물에 잘 지워지더라고요. 클럽 가서 울지 마세요. 마지막은 립입니다. 실키 립스틱과 벨벳 립 틴트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요. 컬러는 제일 재고 많은 거 집에 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뭔가 살짝 촌스? 실키 립스틱은 립밤을 먼저 바르고 톡톡 찍어 바르면 아주 자연스럽게 발리는 게 특징이고요. 벨벳 립 틴트는 옛날에 페리페라 틴트 같은 느낌으로 착색이 심하게 되면서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입니다. 저는 이 친구들은 패스할게요. 다음은 루나를 가지고 있는 애경에서 런칭한 남성 전용 브랜드 스니키입니다. 다이소에는 작년 8월에 입점되었다고 하고요. 남성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심플한 패키지가 특징이네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톤업 선크림입니다. SPF 50의 PA 4개로 기본 짱짱하죠? 내용물은 조금 아쉬워요. 남성분들이라면 보통 피부톤이 좀 어두운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백탁이 들어간 제품 힘들거든요. 아시죠? 다음은 컨실러입니다. 1호, 2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징은 두 컬러 모두 꽤 어둡다는 겁니다. 1호가 22호, 23호 정도의 커버 느낌이고 2호가 24호, 25호 정도 돼요. 다만 제형이 피지 분비가 왕성한 남성 피부를 타겟으로 나와서 그런지 좀 많이 매트하고요. 수분 보충 엄청나게 하지 않으면 좀 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건 오일리한 분들께 추천. 다음은 파운데이션입니다. 사이즈가 정말 크죠? 제형은 컨실러와 달리 꽤 촉촉하게 나온 편이에요. 그렇지만 컬러는 많이 어둡네요. 1호, 2호가 23, 25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밀착력이 제형 대비 좀 많이 아쉽습니다. 좀 촉촉한 제형이라 피부에 되게 잘 붙기를 바랬는데 각질이랑 모공 끼임들이 좀 보여서 살짝 아쉬웠어요.
다음은 아이브로우예요. 블랙과 브라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팁은 힌스와 같이 사선 형태의 원기둥입니다. 싸지 않은 팁이에요. 다만 앞에 나왔던 얇은 브로우들과는 다르게 두꺼워서 남성분들이 편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뭐 이 가격대면 사야죠. 다음은 립밤입니다. 무려 3,000원대 립밤인데요. 굉장히 촉촉하고 도톰하고 꾸덕하게 발리는 제형이라서 사용감이 진짜 좋았어요. 살짝 민티한 느낌도 있어서 남성분들 시원하게 잘 쓰실 것 같고, 다만 컬러 립밤은 립 라인을 잘 따서 바르지 않으면 캡사이신 먹은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빨갛게 되더라고요. 그거 좀 주의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다이소 독점 브랜드 터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부러 찾아서라도 갈 만한 제품 몇 개 있었죠? 앞에 나왔던 제품들 말고도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거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니들샷. 요거는 뭐 정말 전국적으로 품귀 현상이, 실제로 뭐 성분 똑같은데 막 가격 10분의 1이고 이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본품을 써본 유저로서 이 특유의 얼굴 따갑게 하는 그 성분이 오래 쓰면 피부에 좋다고는 하지만 저는 얼굴이 따갑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몇 번 써보고 안 쓰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세린 마스크. 요것도 가격 대비 괜찮았어요. 정말 맨날 쟁여놓고 쓰기 좋은 제품이고, 시트 마스크 같은 경우는 화장 전에 늘 하나씩 소비를 하는 거라서 싼 거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러블 포커스 클래리파잉 토너 패드. 요거 괜찮더라. 성분이 살리실릭 엑시드가 들어있어. 그 말은 즉슨 각질을 제거할 수 있는데, 이거 어디다 쓰냐면 왁싱하고 나서 인그로운 안 생기게 바르는 그 왁싱 전용 스프레이 있잖아. 근데 요런 바깥 쓰는 요런 패드 좋습니다. 근데 이제 상처가 다 아물고 쓰셔야 돼요. 따가울 거거든요. 자, 그리고 전반적인 리뷰를 보자면 향이 좀 전반적으로 너무 셌고 다 없앴으면 하는 느낌이고, 요즘 트렌드로 봤을 때. 그리고 보면은 왜 그 브랜드의 그 제품이 나왔는지가 보이죠. 모 회사가 딱 잘하는 그 제품군들을 싹 동생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뷰티 유튜버로서 굉장히 재밌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다이소가 우리 다이소 매장 안에서는 경쟁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게 보여요. 조금씩 다 다른 제품군, 눈화장 브랜드, 기초 브랜드, 퍼스널 컬러 브랜드 이런 식으로 다 나눠놨잖아. 경쟁은 안 하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다이소 원 브랜드 리뷰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좋은 제품들 가지고 한번 쓱 튜토리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은 항상 엄청난 힘이 됩니다. 저 심심하면 댓글을 읽거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